자, 일단은 오늘 이제 할 거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좀 쓰는 그 연습을 좀 할 거야. 학교에서 나갔니? 아직 안 났어? 나갔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까지는 예를 들어 뭐 500원짜리 사탕을 네모게 샀대. 그럼 가격을 뭐라고 써야 될까? 예를 들어 네모게짜리 사탕 한 개 샀어. 그럼 얼마야? 500원 되지. 그치? 2개 샀으면 1,000원. 3개 샀으면 1,500원 이렇게 쓰잖아. 내가 예를 들어 사탕을 네모게 샀어. 그럼 몇 개라고 써요? 얼마라고 써야 돼? 500이랑 네모를 어떻게 줘야 될까? 어떻게 돼? 봐봐. 얘 1000은 500 곱하기 2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1500은 500 곱하기 3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500원짜리 사탕을 네모게 샀으면 뭐라고 써야 돼? 500 곱하기 네모라고 써야겠죠. 그치?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데, 네모가 너무 깐지 없어 보이잖아. 우리 이제 중학생인데. 그래서 네모 대신에 이런 알파벳을 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근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이런 앞으로 이제 곱하기 있지. 곱하기는 좀 생략을 할 거야. 생략을 한다는 거 없앤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얘를요 곱하기 없애서 그냥 500x라고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숫자랑 문자가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5랑 x라는 문자가 곱해진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예를 들어 5 곱하기 x는 5x야? 그럼 x 곱하기 5는 x5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지. 우리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건데 너무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 그래서 생략할 때 우리끼리 규칙을 좀 정한 거야.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 곱하기 생략해서 가장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요,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은 무조건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자를 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했던 것처럼 x 곱하기 5에서 곱하기를 생략할 거야. 그럼 무조건 숫자는 맨 앞으로 갈 거야. 뭐라고 쓸 수 있어? 5x라고 쓴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 2 곱하기 a래. 그러면 곱하기 생략해서 2a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예를 들어 2 곱하기 3 곱하기 a야. 그럼 얘는 일단 숫자 계산할 수 있지. 숫자 먼저 계산하는 거야. 숫자 곱하면 얼마예요? 6. 그럼 얘는 6a라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3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b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 곱하기 a는 1a라고 쓰겠지. 곱하기 생략한데. 근데 우리 1을 곱하면 1 곱하기 5 하면 얼마나? 그냥 5 나오지. 1은 곱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1 곱하기 a를 1a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a라고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곱하기 1은 의미 없다며.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할 때 1을 곱해져 있으면은 1도 같이 생략해 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할 건데 얘도 마이너스 1a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마이너스 a라고 써줄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x 곱하기 1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 x라고 쓸 거야. 이해됐어? x 곱하기 2야. 그럼 얘는 2x라고 쓰겠죠? 그치?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얘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y 이렇게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그러면 1을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0.1 곱하기 a는 0.a로 쓸까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생략하기로 한 1은요 정수 1이야. 쉽게 말해서 1은 곱하는 거 의미 없지. 근데 0.1을 곱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하면 얘 그냥 5 나와? 아니지. 0.5 나오잖아. 이렇게. 얘는 곱하는 거 의미 있지. 이런 애들을 생략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요 그냥
얘가 숫자가 돼서 0.1a라고 써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소수에서 0.1, 이 1은 생략하는 거 아니야. 정수 1만 생략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이렇게 분수를 곱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생략하면 2분의 3a라고 쓰면 돼. 어려운 거 없지? 3분의 4 곱하기 b래. 그럼 얘는 3분의 4b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도 하나만 더. 우리 예를 들어 2분의 3 곱하기 5를 하라고 하면 2분의 15가 되죠. 다시 말해서 분자랑 얘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 곱하라 그러면 4랑 b가 곱해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가 3분의 4 곱하기 b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네. 그럼 내가 얘를 곱하기 또 생략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3분의 3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아, 그래서 앞에 분수가 곱해진 거는 얘 이렇게 써도 되고 b를 분자에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돼서 둘이 같은 표현이야. 이해됐지? 자, 한 번만 더. 만약에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x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2x라고 써도 되고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3분의 1 곱하기 x를 해달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 3분의 1 x라고 쓰겠지. 근데 이 x는 1이랑 곱해지는 거라며. 그럼 얘를 분자에 올려주면 3분의 1 곱하기 x가 되겠네? 근데 곱하기 1은 없어진다 그랬죠? 아,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x라고 써도 돼. 그래서 얘랑 같은 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y를 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y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y가 1하고 곱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는 앞으로 보낼 거야. 대신에 정수 1은 생략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리고 분수에서 계산할 때는 똑같이 뒤에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은 위로 올려서 분자랑 같이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똑같이 1이 곱해져 있으면 그냥 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끼리 곱해져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a 곱하기 b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문자끼리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줄 거야. 알파벳 순서라는 거는 A, B, C, D, E, F, G 그거. 그럼 얘 곱하기 생략하면 그냥 A,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앞으로 A, B라는 걸 보면은 아, 얘는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 Y 곱하기 X 곱하기 Z를 해달래. 3개짜리도 똑같아. 곱하기를 없애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야. 뭐라고 쓰겠어? X, Y, Z라고 써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아, 문자끼리 곱해진 건 알파벳 순서. 근데 A만 이렇게 2개 곱해져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거듭 제곱을 이용할 거야. 우리 이 맨 앞에서 뭘 배웠냐면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이라고 썼죠.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2가 5개 곱해져 있어. 5개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의 5제곱.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이라고 쓸까? 제곱. 이렇게. 아, 그러면 한 번만 더. 자, A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해달래. 곱하기 생략할 거야. 그럴 때는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서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 쓸 거야. A가 몇 개 곱해져 있죠? 3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의 세제곱. 그 다음 뭐 써야 돼? B. B 몇 개 있어? 2개니까 B의 제곱. 그 다음 C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숫자랑 문자가 같이 있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와야 되는 게 뭘까? 이 숫자. 그치? 항상 숫자는 맨 앞으로 갈 거야. 무조건 숫자 맨 앞으로 갈 거야. 그 다음 뭐일까? X야. X의 몇 제곱? 제곱. 그 다음 Y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또 해보자.
이거 해보자. 일단 숫자가 맨 앞으로 간다 그랬지.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곱하기니까. 됐어? 그 다음에 a 곱하면 뭐가 돼? a제곱. 그 다음 b제곱. 이해됐어? 그래서 숫자 곱해서 맨 앞으로 갈 거고 알파벳 순서대로. 그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데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으로 쓴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있을 수도 있어. 괄호가 이렇게 있고요.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문자든 뭐 숫자든 이렇게 곱해져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보통은 괄호를 맨 뒤로 가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오는 건 무조건 숫자가 앞에 온다고 했지. 그럼 숫자를 맨 앞으로 오면서 곱하기 생략하니까 얘는 C에 A 더하기 B라고 쓰면 돼. 그래서 숫자는 맨 앞으로야.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올 수 있지. 그럼 똑같아. 보통은 괄호를 맨 뒤에 쓰거든. 그럼 얘는 곱하기가 사라지면서 C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써지겠지. 근데 쌤이 보통은 이라고 한 거는 바꿔도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근데 나는 얘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되는 게 좋아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그냥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뒤에 써도 상관없어. 뭐만 지켜주면 되냐면 괄호는 무조건,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문자들은요,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나는 그냥 무조건 괄호가 뒤에 오는 게 좋아 라고 하면 괄호 뒤에 쓰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나 문자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맨 뒤에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해보자. 좀 복잡하지? 맨 앞에 와야 되는 게 뭐야? 맨 앞에 와야 되는 거. 그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괄호 와도 되고 x 와도 되고. 근데 얘는 x가 먼저 오는 게 낫지 않겠어? 그치? 왜냐면 xy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제곱 그 다음 괄호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쌤은 보통은 괄호를 맨 뒤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가끔 답지에서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괄호를 맨 뒤에 써 보통. 왜냐면은 그게 좀 덜 헷갈리잖아. 너네가 딱 정해놓는 게 좋아. 알지? 나는 알파벳 순서 아니면은 나는 괄호 맨 뒤로 이걸 딱 정해놓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나는 괄호를 보통 맨 뒤에 써.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만 지켜주면 되더라. 요거. 그래서 괄호는 여기 써있는 대로 할게. 숫자랑 괄호가 있으면 수를 앞으로 수 먼저 쓰고 괄호 쓴다. 요거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얘를 계산해 달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곱하기만 없애는 거지. 더하기는 생략해 안 해? 안 해. 그럼 더하기는 그대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생략하는 거는 얘 하나 생략하는 거지. 앞에 거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A, 뒤에 거는 3분의 2 B. 이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곱하기 생략할 겁니다.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나누기도 우리 이 앞에서 했는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3A 나누기 3을 해달래. 그럼 얘는 A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거네. 곱하기니까 생략해서 3분의 1A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누기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곱하기로 바꿔서. 그럼 똑같이 이번에 3 나누기 A 해볼게. 3 나누기 A면 3 곱하기 뭐가 되겠어? 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A가 되겠지. 분자끼리 곱해서 3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한 번만 다시 볼까? 자, 얘야. 5분의 2 나누기 3분의 A야. 그럼 얘는 5분의 2에 곱하기 뭐가 될까? A분의 3. 그러면
분모끼리 계산하지. 분모 얼마 되겠어? 5a 분의 분자 얼마가 될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조금 이제 분수가 나오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2a분의 3 곱하기 뭐가 되겠어? 10분의 5b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뭐가 될까? 분모 계산하면 2ac분의 분자 계산하면 15b. 됐어요?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항상 얘들아 우리 분수 계산할 때는 분모끼리 곱해지고 분자끼리 곱해지잖아.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는 거 곱하기 없애주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얘는 숫자끼리만 곱해주면 되겠네. 으악!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좀 자세한 문제는 이따가 문제 좀 풀면서 조금 더 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요거까지만 좀 할 건데,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제 시계값이라는 거 할 겁니다. 시계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x 더하기 3이 있어. 근데 너네한테 야 x 더하기 3이 뭐게? 라고 하면 너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x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너네한테 근데 사실 x가 2였어 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x는 2니까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를 넣을 수 있어? 2. 그럼 얘는 2 더하기 3이 돼서 5라는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가 2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이렇게 넣어줬지. 얘를 대입이라고 하거든요. 요 대입하는 연습을 좀 할 거야. 그럼 얘 이거 한 번 더 해볼게. 마이너스 x다. 그럼 얘는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2x 구해달래. 그럼 잘 봐 얘들아. 2x는 2랑 x랑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야. 근데 x 자리에 얼마 대입하는 거야? 2 곱하기 2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요거 계속 연습할 거야. 그러면 얘 해볼까? x 자리에다가 2 대입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3이랑 x랑 곱해진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8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먼저 계산하는 거지. 곱하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부호는? 마이너스 6 더하기 8. 혹시 이거 이제 계산할 수 있나 바로? 얼마야? 이거 하자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번엔 y도 하나 추가해볼까? y가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자, 그럼 너네한테 x 더하기 y를 해달래. 그 말은 x 자리에는 얼마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고 y 자리에는 얼마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 근데 우리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괄호 쳐서 대입할게요. 그럼 2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 됐어. 자, 이번에는 xy 계산해볼까? xy는 x랑 y랑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는 거야.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2x 빼기 3y 해볼까? 2x라는 건 2랑 x랑 곱한다는 거지. 근데 x 자리에 얼마 대입해? 2. 그럼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 빼기 얘는 3y는 3 곱하기 y죠. 3 곱하기 y 자리에 얼마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일단 얘만? 마이너스 9. 이해되세요? 플러스 돼서 얼마가 되겠어? 13.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거 할 때 부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y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빼줘야 되는 거야. 됐지? 한 번만 더. 자, 요거 해보자 이번에. x 자리에 2 대입하지. 그럼 마이너스 5랑 2를 곱해주는 거니까 얼마야? 다시 마이너스 5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얘는 2랑 y랑 곱하는 거죠. 근데 y가 마이너스 3이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얘네 둘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6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 높여서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이번에 A가 5분의 1이야. 그럼 너네한테 똑같아. 3의 1을 구해달래. 예를 들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 얼마예요? 5분의 3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분수가 된 거야. 근데 너네한테 A분의 1을 구해달래. A분의 1을. 그럼 잘 봐. 얘는 분모 자리에 5분의 1,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네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아, 처음 보지. 이제 얘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얘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번분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하나 해볼게. 우리가 풀 거는 뭐 예를 들어 4분의 3분의 뭐 5분의 7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잘 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5분의 2는 있잖아. 2 나누기 5라고 해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얘는 5분의 7 나누기 4분의 3이라고 써도 되니? 맞아. 근데 우리 나누기는 뭘로 바꿔줘? 곱하기로 바꿔주지.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숫자가 뭐가 될까? 맞아. 3분의 4. 됐어?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일단 5 곱하기 3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7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답은 15분의 28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매번 이거를 이렇게 나누기로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걸 알려줄 거거든. 쉬워. 근데 봐봐. 분모 분자를 나누는 요 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숫자 있지. 얘랑 얘를 곱해. 얼마야? 걔가 어디로 왔어? 밑으로 왔죠. 그치? 바깥에 있는 숫자를 곱했어. 7 곱하기 4가 분자했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1초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3분의 2분의 5분의 7 이런 거야. 또 5분의 7이네. 5분의 7 말고 딴 거 해. 뭐하지? 9분의 6 이런 거. 아니? 아니야. 뭐하지? 이런 거 하자. 자, 그럼 얘는 봐봐. 번분수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나누는 선을 기준으로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갈 거야. 분모 30분의 밖에 거 곱해서 위로 갈 거야. 분자 얼마야? 24 이렇게. 근데 6으로 약분할 수 있네? 5분의 4. 엄청 빠르게 풀리지? 번분수는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얘가 나오는 이유는 나누기에서 역수로 바꿨더니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자가 되는, 분모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 과정을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린 거야. 됐지? 그러면 내가 원래 풀고 싶었던 건 얘잖아. 그치? 얘도 똑같아, 얘들아. 1은 분수로 1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무조건 분수로 만들어.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해서 어디로 간다 그랬지? 밑으로, 분모로. 얼마야? 1분의 밖에 거 곱해서 5 이렇게.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A분의 마이너스 1을 구해달래.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1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2지. 근데 2는 1분의 2라고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더.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1분의 밖에 거 곱해서 위로 분자.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처음 보는 건 요거 번분수밖에 없을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됐지? 생각보다 양 별로 없지? 근데 왜 별로 없냐면 일단 식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일단 요렇게만 할 거야. 자. 일단 곱하기 나누기 생략하는 거 먼저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일단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로 다 바꿔줄 거야. 그럼 1번부터 쓰면 x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y분의 1이 되겠죠. 자, 분수 있으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지. 분모에 뭐밖에 없어? 분모에 y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x, 4, 1 다 곱하는 거죠?
얼마가 돼? x 4x. 그지? 숫자 먼저 쓰기로 했어. 그지? 2번.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 빼기 b. 우리 더하기나 빼기는 생략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괄호 그대로 쓰고 나누기만 곱하기로 바꾸면 a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분모 뭐가 될까? a분의 분자. 둘 중에 누가 먼저 와야 돼? 뭐라고? 숫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우리 보통 부호는 분수 앞에 써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2 a 빼기 b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어? 자, 다음 3번. 자, 또 m 나누기 n을 곱하기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n분의 1 곱하기 m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또 바꾸면 얼마가 될까? 10. 자, 또 분모는 뭐밖에 없어? n. 분의 분자는 제일 첫 번째 뭐가 와? 10. 그 다음 m 2개 곱하면 m제곱 이렇게. 됐어? 4번. 자, 3 곱하기 a 곱하기 a 그 다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야. 얘는 얘들아 괄호로 묶였다는 건 하나라는 뜻이야. 그럼 분모가 뭐가 되겠어? 분모에 a 더하기 b가 통째로 이렇게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가 그냥 하나야. 얘 하나. 그래서 그냥 괄호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 괄호 안에 a 더하기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오겠어? a 더하기 b가 이렇게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다음 분자는 제일 첫 번째 뭐가 와? 3. 그 다음 a 제곱 이렇게. 됐니? 다음 5번. 자, 또 일단 괄호 안에가 곱하기니까 괄호 안에 먼저 해결해줄까? 괄호 안에 곱하기 생략하면 뭐야? QR이 되겠죠. 아, 그러면 다시 P 나누기 QR 나누기 5가 되지.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얘네 지금 하나야. 얘네가 통째로 분모로 내려갈 겁니다. 또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분모에는 QR이랑 5를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5QR 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5번이 되겠네. 됐죠? 다음.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요 문제처럼 글씨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문장을 읽고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제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봐. 쌀 2kg의 X%라 그랬지. 이렇게 퍼센트, 백분율이 좀 많이 나올 거야. 여기에서 뭐뭐의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온 건 2kg의 A%를 구해달라고 했죠. 너는 이거 먼저 알아야 돼. 10%는 분수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00분의 10이야. 됐어? 곱하기 100을 한 게 10이잖아. 그러면서 퍼센트, 백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네한테 5%라고 하면 뭐라고 쓰겠어? 100분의 5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비율로 쓰면 2%라고 하면 100분의 2, 15%라고 하면 100분의 15 이렇게. 그럼 A%라고 하면 100분의 A라고 쓰면 돼. 됐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말하는 건 2kg, 2의 A%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요, 곱하기 역할을 하거든. 곱하기 역할. 그러면 2의 A%라는 건 2 곱하기 A%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A%는 방금 뭐라고 쓴다 그랬어? 100분의 A. 아,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은 요거 약분되네. 50이 되죠? 그래서 50분의 A가 되겠지. 근데 내가 문자 잘못 썼네. 여기가 X 들어가죠? 여기 X 되고 X 되고 X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5개의 A1이래. 그럼 예를 들어 좀 해볼게. 5개에 5,000원이래. 그럼 한 개에 얼마야?
1,000원. 그렇지, 1,000원. 얘 어떻게 구했어? 5개에 5,000원이니까 5분의 5,000. 5,000에서 5를 나눠준 거잖아. 그럼 이번에 5개에 얼마래? 5개에 A1이래. 그치? 5개 A1이래. A1. 그럼 한 개에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뭐 나누기 뭐 해야 돼? 5,000 나누기 A 해줘야겠지. 이해됐어? 요거 보는 거 얘들아. 5개에 5,000원일 때 1,000원이라면 얘는 5,000에서 개수를 나눠준 거지? 그럼 5개의 A1이라는 건 얘에서 개수를 나눠준 거야. 됐어?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5분의 1이 되죠? A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5분의 1 A가 되겠지. 됐어? 근데 얘를 몇 개 샀대? 3개 샀대. 그러면 한 개에 5분의 1 A1인 거를 3개 샀으니까 5분의 1 A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네. 얼마야? 5분의 3 A. 얘가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다음 3번. 500ml짜리 음료수 X개래. 그럼 얘 몇 밀리야? 총? 500ml 하나 있어. 그럼 얼마야? 500ml? 이 2개 있으면 1000ml, 3개 있으면 1500, 4개 있으면 2000 곱해주고 있잖아. 그럼 500ml X개 있으면 500X 밀리리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리터라고 했네. 너네 1리터가 몇 밀리리터야? 1리터는? 1000ml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일단 500이잖아. 500ml는 몇 리터일까? 줄어들었어. 봐봐.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1리터에 1000ml지. 2리터에는 2000ml죠. 3리터는 3000ml지. 2 곱하고 3 곱하면 2 곱하고 3 곱하는 거잖아. 나 지금 500ml가 구하고 싶어. 그럼 얘에다가 2분의 1 해준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리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500ml가 2분의 1리터라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5분의 X 밀리리터죠. 2분의 1 X 리터가 되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리터. 그럼 답은 일단 3번 하나 있네. 됐지? 그 다음에 잠깐만. 오케이, 그 다음. 자, 4번. 길이가 X미터인 끈을 40cm 사용했대. 너네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미터야. 1미터는 몇 센티미터일까? 맞아, 100cm야. 그럼 2미터는? 200cm야. 3미터는? 300cm야. X미터는 몇 cm일까? X 100? X랑 100이랑 어떻게 줘야 돼? 곱해줘야지. 봐봐. 200은 100 곱하기 200이었잖아. 300은 100 곱하기 3이었잖아. X미터면 100 X 센티미터가 되겠죠. 맞아. 그럼 내가 지금 100 X 센티미터 100X인 끈을 40cm 사용했대. 그러면 이 남은 끈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뭐에서 뭐 빼야 돼? 100X에서 40. 그래서 남은 끈의 길이는 100X 빼기 4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5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래. 예를 들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 5고 1의 자리 숫자 3이야. 그럼 얘 얼마야? 53이라고 쓰죠. 근데 53은 50 더하기 3이죠. 50은 10의 자리니까 10에다가 5 곱한 거가 50이지. 거기다가 3이잖아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다시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4인 거는
24인데 얘는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의 자리가 2여서 10 곱하기 2에다가 4를 더해준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번에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인 건 A, B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는 A 곱하기 B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면 10의 자리가 A니까 10 곱하기 A에다가 B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 얼마니? 10A 더하기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도 틀린 거죠. 이렇게. 다음.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오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5의 1 얘들아.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어. 너네 둘레라는 거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죠. 여기 하나가 A래. 그럼 A를 몇 번 더하는 거야? 5번. 그러면 A 곱하기 5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5A 맞는 거죠. 다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래. 너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랑 더해준 거에서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가로가 얼마래? 가로가 얼마래? A. 세로는 B에다가 곱하기 2 해준 게 둘레야. 근데 우리 곱하기 2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맨 앞으로 가준다고 했죠. 이렇게. 얘도 맞는 거야. 다음 너네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이랑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고 나누기 2분의 1 해주는 거야. 외워야 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의 길이가 얼마? A. 아랫변의 길이 얼마? B. 거기에다가 높이 H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에 A, 높이 A, 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아마도 책에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H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돼. 둘 다 상관없다고 했지. 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2분의 1이 없네 이렇게. 그쵸? 리을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의 부피래. 너네 이런 정육면체 있어.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근데 정육면체라는 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B 곱하기 B 곱하기 B니까 뭐라고 써야겠어?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2개. 다음. 자, 또 퍼센트 나왔다. 잘 봐. 정가 2,500원. 정가가 뭔지 알아? 그 정가, 원가 개념을 조금 알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문방구 사장님이야. 너네한테 공책을 팔 건데 공책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공장에서 사오겠지. 그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공장에서 500원에 공책을 사왔어. 근데 너네한테 500원에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적어도 한 1,000원에는 팔아야지 나한테 돈이 남잖아. 그치? 얘를 원가라고 하고요. 정가는 정한 가격. 그러니까 얘는 원래 가격, 정한 가격.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지금 정가가 2,500원이래. 정가가 2,500원. 근데 잘 안 팔렸나 봐. A%를 할인했대. 그래서 그때 가격을 문자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라 그랬는데 그럼 잘 봐. 원래 2,500원인데 할인했으니까 내가 너네한테 파는 가격은 2,500원에서 할인한 가격을 빼줘야겠지. 근데 A%만큼 할인을 해줬다는 건 2,500원의 A%를 빼줬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 그럼 얘부터 구해보자. 2,500원의는 무슨 역할 한다 그랬지? 곱하기. 그치? 그럼 2,500 곱하기 A%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그렇지. 100분의 A 이렇게. 그럼 0 2개씩 약분되는 거 보이니? 그럼 얘는 25 곱하기 A니까 25A가 되겠죠? 아, 그럼 원래 2,500원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정가는 얘들아 바뀔 수 있어? 그럼 얘가 새로운 정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죠? 4번에 있네. 이해됐지? 그냥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그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낄까봐 설명을 한 거고, 일단은 원래 2,500원인 거를 A% 할인했다. 그냥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자, 이제 얘가 엄청 유명한 거속시라는 문제야. 자, 거속시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 때는 그림 딱 하나만 그리면 다 풀려.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반으로 가릴 거야. 그리고 이 밑에를 반으로 가릴 거야. 너네 그 컴퓨터 마우스 알지?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때 여기 제일 위에는 거리, 그 다음 속력, 시간, 줄여서 거속시. 됐지? 그래서 이때 요 반으로 가른 거 있지? 얘는요 분모와 분자를 말해. 그리고 양옆에 있는 건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잘 봐. 거리는요, 거리는 거리에 대해서 쓰니까 속력하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거야. 근데 양옆에 있으니까 양옆에 있는 거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쓰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속력에 대해서 쓸 거니까 시간이랑 거리죠. 분모 분자야. 보이는 대로 쓰면 돼.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은 시간에 대해서 쓸 거야. 그럼 속력이랑 거리로 이루어져 있죠. 밑에 속력분의 거리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요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식으로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보면서 할 겁니다. 이해됐지? 근데 이거 너무 얘들아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야. 속력이라는 건 그 너네 엄마 아빠 차 타면 앞에 계기판 본 적 있지? 그 자동차 속력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 속력이 60km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럼 얘가 뭐냐면 시속 60km라는 소리야. 시속이라는 건 뭐냐면 1시간당 60km 간다는 거야. 이게 속력이야. 그치? 1시간당 60km를 갈 수 있는 그 빠르기, 걔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내가 2시간을 달렸어. 그러면은 몇 킬로 갈 수 있는 거야? 100. 맞아. 왜냐면 1시간에 60km 갈 수 있다며. 그 속력으로 2시간 간 거니까 120 간 거잖아. 이해됐어? 얘가 거리지. 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냥 너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예를 들어, 내가 100km를 갈 거야. 100km를 갈 건데, 막 갔더니 2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1시간 동안 몇 킬로 간 거야? 50. 이게 시속 50km. 이해됐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1시간에 얼만큼 갔는지를 물어보는 게 속력인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160km를 갈 건데 시속 80km로 달렸어. 그럼 얘는 1시간에 80km 가는데 160km를 갔다는 거지. 그럼 몇 시간 달리면 돼? 1시간에 60km니까? 80km니까 2시간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2시간 걸린 거야. 다시 말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이거를 매번 생각하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문제 볼게. 일단 요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공식하고 단위야. 단위가 시간인지 분인지 초인지 그 다음에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이런 걸 봐야 돼. 일단 좀 읽어볼게요. 좀 어렵지? 자, 어느 고속버스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X 킬로미터 떨어진 B 지점까지 갔대. 그럼 거리에 대해서 알려준 거야. A랑 B가 지금 X 킬로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대. 얘는 거리가 될 겁니다. 거리. 그 다음에 시속 90km로 갔대. 그럼 얘는 속력이 되겠죠. 버스의 속력이 시속 90km래.
그때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15분을 쉬었대. 그때 총 걸린 시간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일단 얘는 좀 무시해봐. 휴게소 무시하고 X킬로미터를 90km 속력으로 달렸을 때 시간을 구할 거야. 이해됐어? 그럼 시간은 아까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지. 속력이 얼마였어? 90. 분의 거리 얼마야? X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중간에 15분을 쉬었잖아. 그럼 이 시간에서 15분을 더 해줘야 되지. 맞아. 근데 잘 봐. 아까 얘가 시속이었지. 시속이라는 건 1시간당 가는 거리를 말해. 이해돼? 그럼 얘는 시간이야. 시간. 근데 얘는 분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15를 더하잖아? 그럼 15시간을 더한 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아까 단위 맞춰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15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우리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했냐면 1시간에 60분이잖아. 그래서 60분 분의 15로 바꿔주는 게 시간이었어. 맞아. 그럼 예를 들어 30분은 60분의 30해서 2분의 1시간이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나눠주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야. 그래서 15가 아니라 4분의 1을 더해준 게 답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다시. 얘는요, 그냥 버스가 A부터 B까지 안 쉬고 달렸을 때 시간이야. 속력 90으로 X만큼 갔을 때 시간. 거기에 15분을 쉬었으니까 걸린 시간에 15를 더해줘야겠지. 근데 15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단위를 바꿔줘서 더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겁니다. 그치? 다음. 자, 이제 이것만 하면 어려운 거 끝나? 자, 얘는 이제 뭐냐면요, 소금물 공식인데 얘도 공식을 좀 외워야 되거든? 얘는 뭐냐면 농도 공식이 있고요, 소금물 공식이 있어. 농도는 있잖아, 아까 그 퍼센트거든요. 백분율. 어떤 거에 대한 백분율이냐면 내가 소금물을 타겠지. 그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비율이야. 그럼 얘 농도는, 농도 공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소금물에서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야. 근데 퍼센트라는 건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치? 그리고 미안, 소금물이 아니고 소금에 대한 공식입니다. 소금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할 거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양변에 100으로 나눠준 거고 소금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소금물 곱해준 거야. 이해됐어? 양쪽에다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외워야 돼 이제.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말하는 거 8%의 소금물 Xg과 15% 소금물 Yg을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을 문자로 써달래. 됐어? 내가 항상 이거 풀 때는 비커를 좀 이렇게 그리거든. 맨 위에는 농도를 쓰고 소금을 쓰고 소금물을 쓸 거야. 이거 꼭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너네가 풀어봐야 돼. 알았지? 맨 위에 농도 8% 소금물 Xg이랑 그 다음 15% 소금물 Yg을 섞었대. 됐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금물 하나 나오겠지. 그때 이 소금의 양을 구해달래. 그럼 요 소금의 양은요, 당연히 얘의 소금의 양 8% 소금의 양이랑 15% 소금의 양을 더한 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끝나. 그럼 얘를 구하는 거 소금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X 이렇게. 얘는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소금물 Y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쓰겠어? 100분의 8X 더하기 100분의 15 Y를 더해준 게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더하진 못하는데 약분할 수 있지. 4로 약분하면 25분의 2X 더하기 5로 약분하면 20분의 3Y 쓰면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어렵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글씨 끝나. 글씨 끝나. 자,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총 정리하고 지금 한 거. 밑변의 넓이가 A, 높이가 B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래.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변 A 곱하기 높이 B. AB 맞네. 다음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요.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3.14 원주율이야. 지름은 반지름의 2배지. 2 곱하기 R에다가 원주율 3.14. 숫자 곱해주면 6.28R이 되겠죠. 얘도 맞는 거야. 3번 한 개에 2,000원인 도넛 A개래. 2,000원짜리 A개 사니까 2,000A 맞아. 한 병에 1,400원인 거 B개 샀대. 그러면 1,400 곱하기 B 1,400B가 되겠죠. 두 개 더 해준 게 가격이 되겠지. 다음 4번. 자, 4번이 거속시 문제야. Xkm 거리를 시속 40km로 이동했을 때 시간이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어. 속력 40분의 거리 X. 됐지? 마지막. 소금의 양이네.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 300. 0두개 약분되니까 3X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래서 다음. 자, 거의 다 했어. 대입하는 문제지. 시계값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 대입하는 겁니다. X자리에는 2대입, Y자리에는 마이너스 5대입. X자리에 2대입 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2의 제곱 얼마야? 4가 되지. 됐어? 그럼 얘는 봐봐. 2 곱하기 X제곱이잖아.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X제곱 4가 되겠죠. 그럼 맨 앞에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빼기 4 더하기 XY는 X랑 Y랑 곱한 거지. X는 2였고 Y는 마이너스 5였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분의 12 이렇게. 그럼 8 빼기 분모 얼마야 이거? 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 되겠어? 플러스 될 거고 6분의 12 하면 2 되지. 8 더하기 2 하면 얼마야? 10 이렇게. 됐어요. 자, 2개만 하면 끝나. 자, 키가 H인 사람의 표준 체중. 얘들아, 이렇게 식이 나와 있지. 식이 나와 있는 거에선 너네 뭐만 찾아주면 되냐면 이 H가 말하는 게 뭔지만 찾으면 돼. 근데 H는 뭐야? 키야. 됐어? 그럼 키가 175라니까 H가 175인 사람의 표준 체중 H에다가 175 대입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10분의 9 곱하기 H자리에 175 대입.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지? 그럼 10분의 9 곱하기 75. 5로 약분해주면 2 되고 얼마니? 15가 되나? 그러면은 2분의 135가 되겠다. 이렇게. 됐니? 마지막. 오른쪽 그림은 윗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이래. 아까 우리 사다리꼴 넓이 했었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곱하기 2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쓰는 건 숫자 2분의 1,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괄호. 물론 얘네들이 자리 바뀌어도 된다 그랬어. 아마 답지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1번 했죠? 그러면 얘가 1번이야. 자, 그 다음 A가 5고 H가 2래. 그럼 A 자리에다가 5 대입, H 자리에 2 대입해주면 되지. 자, 그럼 얘 다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H 자리에 2 대입, A 자리에 5 대입. 끝났네. 얘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5, 8이 되죠. 약분하면 8 이렇게. 이해됐죠?